중요한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하고 한번 훑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였습니다만은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당신 이야기부터 하시지 않으시고 부처님 당시에 이미 존재했었던 기존의 종교 사상에 대한 평가 내지는 비판부터 먼저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게 이 바라문 사상 계열하고 두 번째 사문 사상 계열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라문 사상 안에서도 이제 몇 단계 흐름이 있었고, 이 사문 사상 안에서도 몇 단계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그런 그 흐름을 이해함에 있어서, 물론 뭐 잘 파악을 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만은, 어떤 형태의 인도 사상이건 그걸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그 깊이와 또 논리와 그리고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종교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실천 수행력 같은 것은 뭐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수준 높은 이 종교 선진국이 이미 그때 인도였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종교 사상은 이 산자야라고 하는 이 사상가의 소위 회의론에 의하여 대단한 위기 국면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산자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희들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응?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들 이야기를 하냐? 응? 이 바라문 사상가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태초에 비슈와 카르만 또는 프라자파티 또는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러는데 너 봤냐? 응? 네가 봤냐? 브라흐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걸 네가 직접 보고 하는 이야기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내 태초까지 살아본 사람이 있어야지. 사문사상가들에게 찾아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카야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카야타는 뭔 주장을 했죠? 모든 것이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응? 야, 태초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아니면 지수화풍부터 있었던 건지 그것 또한 네가 직접 봤냐 그래요. 태초에 지수화풍부터 있었는지 직접 본 적이 없죠. 응? 우리는 뭐 그 이야기를 부처님 입장에서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3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302페이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위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진술의 핵심인 물질적인 존재의 실체성도 마찬가지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 지수화풍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에 대한 비판을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태초의 진실로 물질적인 요소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이전에 정신과 물질 이전의 상태인 제3의 실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 똑똑히 본 바가 없는 것이다. 단지 현실의 관찰로부터 어색한 비약을 일삼고 있는 줄 모르는 일이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 유물론자들의 그런 사상 경향이 이 세상을 마치 석권한 것처럼 보이고 있고, 그런 유물론자들은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태초에 물질이 있었는지 물질 이전에 비물질적인 어떤 존재가 있었는지 그걸 직접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 산자야의 지적은 분명 의미가 있고 앞으로 불교 속에서도 그건 채택이 됩니다. 아지비카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지비카 너희들은 태초에 지수화풍과 고락명이라고 하는 실체가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걸 네가 봤냐? 자이나 교도들 보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지바와 푸드갈라가 존재했다라고 그러는데 너 그거 직접 봤냐? 응? 문제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항상 태초의 문을 두들긴다라는 겁니다. 응?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태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종교는 다 파물어서 종교입니다. 태초에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있었다. 그러면 바라문교. 태초에 지수화풍이 있었다. 그러면 로카얏. 태초에 지수화풍 고랑명이 있었다. 그러면 아지위카. 태초에 지바와 푸드갈라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다? 자이니즘. 그런데 너희들이 그 태초를 보고 하는 이야기네. 너희들이 태초를. 니들이 개맛을 아느냐가 아니고 니들이 태초를 아느냐야. 그러니까 니는 아냐 그래. 산자야 보고. 너는 그러면 아냐 그러니까 난 모른다 그런 거야. 산자야가 뭐라 그랬다? 난 모른다. 나는 태초에 대해서 모른다라고는 안다 그랬어. 근데 너희들은 태초에 대해서 모르는 줄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모르는 줄 모른다와 모르는 줄 안다를 알고 계시죠? 뭔 말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산자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인도 철학, 그동안 1000년 이상을 줄기차게 발전해온 인도 철학을 일거에 그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폭탄 선언을 이 산자야가 하게 됩니다.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문제 나갑니다. 이번 시험 문제예요.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야. 이게 바로 산자야의 뭐다? 회의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산자야는 사실 저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훨씬 정교하고 복잡하게 말했어. 어떻게 말했느냐. 만약 당신이 나에게 저성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죽은 뒤에 저성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만약 나에게 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있다라고 답하겠지만, 나는 이렇다고도 저렇다고도 다르다고도 아니라고도 아니지 않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요래 말했어.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저성이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저성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없다라고 답하겠지만 나는 이렇다고도 저렇다고도 다르다고도 아니다라고도 아니지 않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난 내가 정확하게 외웠는지를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다. 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여요? 죽기 전에는 절대로 못 보는 게 저성이야. 그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형이상학적인 주제. 응? 형이상학적. 우리의 현실 공간이나 우리의 한 생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우주의 끝 같은 거. 이 우리 현실 공간 속에서 경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는 예를 들어서 가장 깊숙한 존재의 그런 속 같은 거. 이것도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경험을 못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생 그러는데 전생이라는 거. 그 전생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있다고 하기도 없다고 하기도 애매모호해. 또는 내생 같은 거. 또는 신 같은 거. 또는 운명 같은 거. 우리의 현실 공간이나 또는 우리의 한 생 안에서는 이렇다고도 저렇다고도 확정적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주제들 있죠. 이런 주제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형이상학적 주제다.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라고 부른다? 형이상학적 세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어로 하자면은 메타피직스 그래. 응? 메타피직스. 이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말은 히라브의 기운을 두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메타피직스의 피직스 하는 것은 뭐다? 이거는 물질 세계를 뜻합니다. 그러나 원래 쓰일 때는 피직스는 뭐다? 물리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저서를 써 나갈 때에 물리학을 먼저 기술을 하고 물리학 다음에 어떤 내용을 기술하는데 물리학 다음에 기술했다라는 뜻으로 메타라고 하는 히라버 접두사는 무엇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그래서 물리학 이후에 기술한 것 하는 뜻에서 메타피직스라는 말을 원래는 만들었어. 근데 그 물리학을 기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물리학 이후에 기술한 내용이 뭐다? 우리가 요새 말하는 저성의 문제랄지 신의 문제랄지 우주 끝의 문제랄지 사후 문제랄지 이런 걸 다룬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물리학 이후에 다룬 것 해갖고 메타피직스라고 불렀는데 이 이후라는 말 속에 초월이라는 뜻이 다소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학적 세계를 초월한 세계.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는 말을 요새 뭐라고 번역을 했다? 형체가 있다고 해서 형이라고 불렀고 동생하고 반대말 형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초월의 뜻은 뭐다? 이상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형체를 가진 것 이상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뭐라 그런다? 형이상학 그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형이상학이지. 근데 우리는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형이상학 그러죠. 그래갖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버린 꼴이 됐어. 그런 게 많죠.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도 뭡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모라 다나 다라 야야가 아니고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지. 나모 하면 절한다는 말. 라다나 하면 트라나 보배. 다라야 하면 트라야 3 야 하면 무엇에게 세 가지 보배에게 절하옵니다. 뭔 말입니까? 삼보에 기합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이래 읽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읽는다?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삼보에 기한 거요. 삼보를 욕한 거요. 알고 외웁시다. 알고 외웁시다. 그것처럼 형이상학도 원래는 뭐다? 형이상학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형이상학하고 외우지. 어쨌거나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초월한 주제에 관련해서 따진다.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저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 죽으면 끝이다. 없다 생각하는 사람 손들. 손 없는 사람 손들. 손이 없지도 않은데 저성이 있다면 있다에 손을 들고 없다면 없다에 손을 들 텐데 여러분들은 있다에도 들지 않고 없다에도 들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은 불교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소속된 종교적 사상계열은 어디다? 산자야적 해이론 계열인 거야. 여러분들은 불교에는 저성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불교는 있다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불자면 저성 있습니까? 하면은 손을 들어야 돼요. 그냥 주저앉히고 있어도 돼요. 근데 오늘 못 들은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쩐지 자신이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산자야도 그랬던 것 같아. 저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있다고 할 텐데, 이렇다고도, 저렇다고도, 다르다고도, 아니라고도, 아니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이렇다고도 단정 못 하겠고, 저렇다고도 단정 못 하겠고, 다르다고도 단정 못 하겠고, 아니라고도 단정 못 하겠고, 아니지 않다라고도 뭐 못 하겠다? 단정 못 하겠다. 어떤 주제에 관한 한 형이상학적 주제. 자, 이 앞에 분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슨 분필이야? 어? 어머니 목닥채를 가져가지. 이 앞에 목닥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어? 산자애한테 야, 네 앞에 목닥채가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했을까? 있다고 했겠지. 왜? 형이상학적 주제가 아니지, 이거. 어? 그러니까 산자여도 자기 눈앞에 있는 이런 걸 보고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뭘 보고 없다고 했다?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렇다고도 저렇다고도 다르다고도 아니라고도 아니지 않다라고도 뭐라고? 단정적으로. 그래서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한 어떤 주장도 해놨죠, 그죠? 있다라는 주장도 없다라는 주장도 다르다는 주장도 아니라는 주장도 아니지 않다는 주장도 어떤 주장도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하고 딱 끊어서 뭐 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그것에 동조하고 살아오셨는지 몰라. 죽고 봐야 알지. 그죠? 쉽게 말해서 죽기 전에 우리가 어찌 저성이 있는지 없는지 단정할 수 있겠어. 저 사람 말이 맞다. 심정적으로 여러분들 동의하는 바가 없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 같은 일반적 참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에게만 심정적으로 동조한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인도 사상의 전문가들도요, 저 앞에서요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응? 네가 봤냐?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단정하느냐? 나는 형이상학적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응? 이러면서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고 그래.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 당시 인도 사상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다라고 할까 주목을 받은 인물은 의외로 콜리타라는 인물과 우파티사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들. 응? 한번 따라해보세요. 콜리타. 콜리타라는 인물과 우파티사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콜리타라는 사상가와 우파티사라는 사상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자, 여러분 교재 어디를 보시면은 저 사상가가 어떤 사상가인가 하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 먼저 그것부터 확인을 좀 하고 가죠. 여기는 내가 아예 그러면 바꿔놨는가? 보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아예 그걸 바꿔놨는구나. 바꿔놔갖고 소개를 했구나. 그래요. 이 콜리타와 우파티사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는데 이 사상가들이야말로 당시 인도 사상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콜리타는 당시 인도의 최고 가는 철학자였고 우파티사는 당시 인도의 최고 가는 신학자였어. 근데 둘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최고의 철학자와 최고의 신학자가 친구 관계를 가지고 이 절차 탁말을 했기 때문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상이라도 이 두 사상가, 이 친구 사상가에게 딱 걸려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금방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이 두 사상가가 어느 사상에 기하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그 두 사상가가 택하는 종교 사상이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당시 종교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는 종교 사상이고 가장 선택받은 종교 사상이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그 두 종교 사상이 원래 누구 밑에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산자야 밑에서 제자의 예를 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누구 밑에 있었다? 산자야 밑에 있었어. 여기 나오네. 162페이지. 162페이지.
162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밑에서 6번째죠. 나는 여러분들이 서물번 읽으라는 제 이야기를 무시한 지가 오래됐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찾아드려요, 여러분들. 그 16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면은 최고의 두 제자에 대해서 이 연등 부처님이 우리 서간무니 부처님의 전생 보살에게 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34번 단락이죠. 역류하는 번뇌를 다하였고 탐착을 제거하였고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렸고 선정을 닦은 누구와 누구? 콜리타와 우파티사가 최고의 제자일 것이다. 그리고 아난다라는 시자가 그 승리자를 모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콜리타와 우파티사 주 한번 보세요. 23번.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들? 목갈라나의 세속 이름이 콜리타이고 사리푸타의 세속 이름이 우파티사였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철학자, 신학자를 잘못 대비를 시켰어. 콜리타가 최고의 신학자였고 우파티사가 뭐다? 최고의 철학자였다. 요래 보시면 돼. 그 콜리타가 나중에 누가 된다? 목련존자가 되고 우파티사가 누가 된다? 사리불이 된다. 이건 전생에 이 사람들이 콜리타와 우파티사로 불렸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에게 오기 전에 이 생에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목련은 콜리타라고 불리고 있었고 사리불은 우파티사라고 불리고 있었던 거야. 그 목련과 사리불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이 원래는 누구 밑에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바로 산자야 밑에서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산자야 밑에서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 자체가 여러분들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은 그거 좀 딱 접어갖고 오면 어때요? 그죠? 요 와갖고 제가 요새 그래 바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래. 229페이지 보세요. 뭐 읽으래도 안 읽은 여러분이나 딱 접어 안 온 나나 뭐 서로 뭘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데껴봐요. 229페이지. 229페이지. 사리불과 목련에 출가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리불과 목련의 약속. 그때 산자야라는 행각 사문이 250명의 큰 행각 사문의 집단과 함께 라자가시에서 살고 있었다. 또한 그때 사리불과 목련이 산자야에게서 청정한 수행을 닦고 있었다. 그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오기 전에는 콜리타와 우파티사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리고 산자야 밑에서 뭘 하고 있었다? 제자로서의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산자야의 해이론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당시 인도 사회의 종교적 판도가 산자야에게로 기울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 사리불과 목련은 산자야의 해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쪽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종교 사상가들은 뭡니까? 보지도 않고 함부로 답해. 함부로 주장해. 그건 말하자면 지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행태일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산자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답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아요. 이건 뭘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그래도 구별할 줄 안다라는 소리. 산자야의 그런 입장을 가만히 들어보니 사리불과 목련이 뭡니까? 천하를 쟁쟁하게 울리는 사상가들이 전부 뭘 모르는 줄도 모르는데 오직 한 스승이 있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는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분 밑에서 뭘 하자? 제자로서의 예를 다하자. 그래서 그 밑에 가가 있어. 그 밑에 가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참 말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그 말 뒤바꿀 거면서도 어떻습니까? 응? 큰 소리로. 목소리가 크면 마치 이기는 줄 알고 그냥 주장들을 합니다. 말하자면 거짓 주장이지. 어떤 건 자기가 거짓을 주장하는지 알아. 어떨 때는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은 뭡니까? 주장하기에 급급한 세상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좀 신중해야 돼요.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서 갖고 뭡니까?
좀 더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어요. 응? 나 언제 이 우리나라 벌써 뭐 7, 8년 되네요. 이 DJ 정부가 딱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그때 정부 일각에서 했느냐 그러면요. 뭐라도 좋으니 결론을 내려라라고 그랬대요. 회의를 하면은 뭡니까? 결론 없는 회의는 하지 마라. 요새도 아마 그게 유효한 줄 모릅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회의를 끝내는 것보다는 틀린 결론이라도 결론을 내리고 끝내는 회의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이 사회를 한번 휩쓸고 지나갑니다. 왜? 결론이 틀린다 하더라도 결론 안 내린다고 결과는 똑같다. 결론을 안 내리면 행동을 못하니까 행동을 못하면 성과가 없는 거나 결론을 잘못 내려갖고 잘못 행동함으로써 성과가 없는 거나 성과가 없는 거는 똑같은데 결론을 내려갖고 맞으면 뭡니까? 그건 성과를 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결론이라도 결론을 내리는 쪽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정부 일각에서 정부 관료들 교육시키는데 뭡니까? 그런 식의 논조를 가진 강사들을 섭외해갖고요. 그 이데올로기를 전수를 했어요. 물론 저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초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좀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런 거 할 때 저를 빼놓지를 못해요. 근데 나는 그거 못한다 그랬어요. 틀린 결론을 내릴 회의 같으면 회의를 안 하는 게 낫지. 무조건 틀린 결론이라도 회의를 했으면 내리라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갖고 한바탕 했어요. 응? 그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배워왔느냐고. 근거를 내가 물어봤어요. 서양에서는 다 그래 한다는 거야. 서양에서는 해사건, 행정부건, 입법부건 회의를 한번 열었다 그러면 뭡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꼭 내리고 회의를 끝내지 회의로만 끝나는 무의미한 회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서양하고 우리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가 틀린 줄 압니까? 서양은요. 문화가 오랜 세월 집적되어 갖고 옵니다. 그럼 뭔 말이냐? 문화가 오랜 세월 연결되어 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로부터 지금 미국이면 미국 문화까지 2000 몇백 년의 문화가 뭡니까? 단절되지 않은 채 뭐해가 온다? 연결되어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내려오면서 고려까지는 연결이 돼. 그러다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고려까지의 불교 문화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일제에 들어오면서 조선까지의 한국 문화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서양이 들어오면서 일본까지의 동양 문화를 단절시켜버려. 그래갖고 실제 우리나라 역사는 반만년 역사가 아니고 60년짜리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새로 한 거야, 새로 한 거야. 그러면 2500년 역사적인 그런 근거나 자료나 그런 뭐 맷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의에 들어가고 결론을 내는 능률하고 60년짜리 자료를 가지고 모여 앉아갖고 결론을 내는 능률은요, 근본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 가서 학위를 정상적으로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왜 어려운지 압니까? 종합시험에서 다 떨어져요. 종합시험이 뭔지 압니까? 철학이면은 철학시험, 예비시험을 쳐야 되는데希腊 철학부터 근대 철학까지 시험 문제가 전체를 거슬러 갖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에 가갖고 서양말 배우기도 어려운 데다가 서양말을 다 배웠다 하더라도 뭡니까? 2000 몇백 년 전希腊의 탈레스 철학부터 근대의 화이트 헤드 철학에까지 참 면면이 내려오는 연결되는 그 철학을 뭐다? 도대체 외울래야 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3년 안에는 죽었다 깨도 안 헤어진다는 거예요. 5년 안에는 죽었다 깨도 안 헤어진다는 거예요. 6년 안에는 죽었다 깨도 안 헤어진다. 안 말깁니까? 7년 안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 시험에 딱딱 들어가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야.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걔들은 그들의 철학을 먼저 배웁니다. 고대부터 어떻게 서양의 자기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아이디어에 입각해서 살아왔고 어떻게 개선해왔고 하는 걸 어릴 때부터 교육 시스템 안에
철학이라는 게 생활 방식입니다. 서양 철학하면 서양의 생활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2500년적 사유 방식이 뭡니까? 현대의 초등학교 꼬마들에게도 접목이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풍부한 자료 속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괜찮아. 그들이 풍부한 역사적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있어요? 난 참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만 그 몇 가지 조건을 갖고 사랑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미국 따라가기밖에도 해요. 이제는 미국마저 단절시키고 있어. 민족주의로 돌아서면서 알맹이도 없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뭡니까? 지금까지 친미를 아주 잘못된 그런 것으로 터부시하면서 또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역사가 끝없는 단절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유교부터 물꼬를 잘못 튼 거야. 응? 유교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면서 도그마를 한번 뿌리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계속 단절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회의를 해봤자 결론이 안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 더 시켜야 돼요. 다. 응? 그래서 나는 무조건 어떤 결론이라도 내리라고 하는 그런 강의는 할 수 없다 해갖고 강의 안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결론 못 내리는데 뭐 내릴 근덕지가 없는데 뭐예요. 응? 그러면서 결론들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떻다? 뒤집어질 결론인가. 응?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횡담도를 S 프로젝트에 집어넣자고 결론 내리뿐 거야. 그 지금 어떡합니까? 줄줄이 끌려가갖고. 그러고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어. 이강재는 혐의가 없다. 내일 모레 뒤집어질 걸. 왜 그렇게 결론들을 빨리빨리 내리느냐 이거야. 산자야가 이야기야. 단정하지 마라. 응? 네가 안 봤으면 이렇다고도 단정하지 말고 저렇다고도 단정하지 말고 우리가 보지 못한 주제들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에 관한 어떤 주장도 뭐다?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말자. 사리불가 목련이 보니까 뭡니까? 참스성이야. 그죠? 함부로 말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분이 그래도 한 분은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회의론은 철학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묘지입니다. 응? 말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입 다물어야 됩니까? 안 다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모든 철학적 주장과 사상들이 뭐한다?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다. 산자야의 회의론이 나오면서 당시 인도 사상은 어떻습니까? 일거에 숨을 죽이고 그 화려하던 종교적 대폭발의 시대가 회색빛으로 저녁 황혼이 지다. 인도 사상의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 찬란하고 화려했던 인도 사상이 뭐가 오게 된다? 응? 네. 심각한 위기 국면이 조성되게 된 거예요. 이때 이 회의론을 누군가가 돌파해내지 못하면 뭡니까?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야. 응? 그런데 인도 사상이 그 뒤에도 계속 발전합니까? 나타납니까? 아니면 그걸로 영원히 끝나서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갑니까? 앞으로 계속 나타나고 발전하죠? 그건 누군가가 회의론을 극복했다 안 했다? 극복했다. 누가 극복했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 회의론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알겠네? 요게 요번 시험 문제. 응? 응? 요게 요번 시험 문제.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산자야의 회의론에 대한 부처님의 극복 방향에 대해서 아는 대로 논술을 하시오. 모르는 건 적을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라? 아는 대로 논술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응? 오늘부터 한 3주 고민해갖고, 답이 생각나거든.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혼자만 해갖고 딱 답을 적어내. 알겠죠? 산자야의 회의론은 이런 식으로 극복하면 됩니다라고. 내가 오늘 운을 하나 띄워줄게. 산자야의 회의론을 극복한 사람이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전에 바로 그 자이니즘의 중흥조라고 하는 니간타가 이
해이론을 뭐 한다? 극복합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 한번 소개할 테니까 들어봐요. 산자야의 해이론에 대해서 니간타는 다음과 같이 극복.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 말 맞다 이거예요. 그 말 맞다. 자이니즘에서는 이 산자야의 해이론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 안 본 거 그거 함부로 이야기한다라는 건 뭐다? 위험하다. 나도 이거 너무 함부로 이야기한 거 네 앞에 정말 이제 보니까 잘못했다고 내 실토해야 되겠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자이니즘은 여기 교묘한 사상입니다.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가정적으로 주장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가정적으로 주장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저성이 있다, 없다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봤으니까 그건 안 돼. 하지만은 저성이 있다면 이럴 거고 없다면 저럴 거다. 요래 말하는 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부처님도 저 방식을 조금 도입을 한 적이 없잖아,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저성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제 좀 많이 드는구만. 여전히 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구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저성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고 물으면은 산자야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릅니다. 야. 그죠? 죽어봐야. 그런데 니간타식으로 말해도 돼. 내가 오늘 저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듣고 싶어요? 저성이 있는지 없는지 왜 내가 안 가르쳐줘요? 아니야, 가르쳐줄 수 있어. 듣기 싫으면 안 가르쳐줘도 듣고 싶다고만 한다면 제가 왜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한번 듣고 싶으세요? 네. 이거 비싼 건데. 비싸다 그러면 박수하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 그냥 안 씁니다. 그런 답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갖고 불교 이야기를 합시고 하는 거예요. 저성이 있냐 없냐? 내가 정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제 니간타류의 답변이야. 저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면 있다라고도 단정 못하고 없다라고도 단정 못하지만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겠지 뭐.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잘 들어봐요. 없다면 그죠? 조건이 딱 들어가죠? 없다면 꽝이지 뭐. 그러나 있다면 준비해야지. 대비해야지. 종교적인 이야기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슬기로운 사람이라면은 반은 없다고 해서 준비 안 하는 쪽을 택할까요? 반이라도 있을 줄 모르니까 준비하는 쪽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옳지. 준비하는 쪽을 택할 거다.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성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제껴놓고 우리 있다면 쪽 갖고 이야기를 더 해보자. 있다면은 다음 생에 좋은 세상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나쁜 세상도 있을 수 있을 거다 이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그럴 수 있지. 일단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좋은 세상을 가려면 지금 아무래도 좋은 짓을 하는 게 좋겠고 지금 나쁜 짓 하면은 아무래도 나쁜 곳에 갈 확률이 높다. 이래 말하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생에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건 뭐냐? 아무래도 나와 남이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 그러고 나 혼자 좋으려고 남에게 피해가 되는 건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아니겠냐?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할 수 있대. 자,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조건부적 개연설이라고 불러. 쓰야도하다라고 불러.
만약 무어라면. 그 논법이 나름대로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험 듭니까? 안 듭니까?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듭니까? 안 듭니까? 들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100% 사고가 난다라고 지금 단정되어 있습니까? 결정되어 있습니까? 한평생 사고 안 날 수도 있고 한평생에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엄밀히 말하면 치명적인 사고가 날 확률은 그 사고가 치명적일 확률은 5%나 3%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5%나 3%에도 못 미치는 사고의 확률 때문에 우리가 뭘 합니까? 보험을 넣어. 만약에 난다면 큰일 아니냐 대비하자고 했어. 그런데 죽어서 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에 저성은 어떻습니까? 숫자로 한다면 50% 정도 확률은 저성이 있다 없다? 있는 게 돼.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뭡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반 정도 있을 확률이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지. 없을 확률 50%에 기대어 갖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사는 건 너무 불안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득력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 주고 봐갖고 저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에게 단정 못 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있다면 하는 가정 하나만 해도 그 가정은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생을 어쨌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만 들리지는 않지 않느냐는 거야. 그렇죠? 네. 니간타는 모든 부분에 그와 같은 조건부적 대연서를 개입시키면서 다시 자기 이야기를 해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 태초에 질바와 푸드갈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 단정 못한다. 하지만 있을 수도 있고 네 말대로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있었다면 둘이서 결합할 수도 있고 결합 안 할 수도 있었겠지. 만약에 결합을 선택했다면 서로 대립적인 업을 일으켰겠지. 만약에 대립적인 업을 일으켰다면 그 업의 흔적이 쥐바 위를 둘러쌌겠지. 그런 다음에 다음 생에 또 결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결합을 했다면 점점 더 결합할 확률은 높아지겠지 하면서 이야기를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니간타들은 통찰한 거예요. 뭘 통찰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정적 존재라고 하는 걸 통찰한 거예요. 우리 머릿속 끝없이 if를 외칩니다. 응? 실제 벌어지지 않을 일도 한도 끝도 없이 상상들 합니까? 안 합니까? 응? 오늘 밤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다면 들어와봐야 술을 먹었는지 안 먹은지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떡합니까? 술 먹고 들어온다면 오늘은 내가 끝장을 내야지. 미리 미리 if 술을 먹는다면 딱 그럼 요번에 돈 얼마 받는다면 받아야 받는 거지. 받기 전에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계획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그건 다 뭡니까? 우리가 끝없이 뭐라면 하고 말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보통 동물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능이 발달할수록 뭐다? 가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뭡니까? 지능이 발달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어떤 속성을 파악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자이니즘은 뭡니까? 형이상학적인 주제라 하더라도 그 주장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줄 모르지만 가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 할란다. 말하는 거 막지 마라 하고 딱. 그러니까 다른 사상가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니간타가 딱 나와서 몇 마디 하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따라서 말할 수 있는 뭐다? 틈새를 얻게 된 거. 자이니즘이라고 하는 종교가 만만치 않은 것은 해이론을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솜씨있게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었다는 거.
절대로요. 방어하는 능력을 봐야 합니다. 누가 공격했을 때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를 봐야지 진짜 강자를 가려낼 수가 있어요. 각자 주장할 때는 목소리 높은 놈만 소리가 들릴 줄 모르지만은 공격이 일단 한번 탁 시작되면 뭡니까? 진정한 강자는 다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가려지게 돼. 헤이론이라고 하는 모든 철학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을 때 오직 한 사상가가 나와갖고 다음과 같이 헤이론을 돌파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 사상가가 누구다? 니간타다. 자이나교의 중흥조의 니간타나타다. 그래서 우리는 자이니즘을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이니즘의 방식은 결정적이고도 치명적인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가정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론의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니간타가 그런 식으로 산자야의 헤이론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지 압니까? 그건 정당한 헤이론의 극복이 아니다. 왜? 종교는 단정이어야지 가정이 아니야. 그죠? 철학은 가정이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종교와 철학이 차이다. 철학은 가정을 해도 됩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이럴 거다. 만약 없다면 이럴 것도 이럴 거다. 이건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사상가들에게는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논법이고 논리적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뭐다? 뭘 해줘야 된다? 끊어줘야 된다. 종교는 뭐다? 단정해줘야 된다. 종교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어떻습니까? 확정 지어줘야 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종교는 가정이 아니고 단정이다. 부처님이 언제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까? 예수가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그가 단정했기 때문에. 내가 길이다라고 단정을 해버려. 내가 진리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단정을 했어. 언제 예수가 내가 길일 수도 있어. 그리고 진리 또는 생명일 수도 있어. 아니면 말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단정하고 가는. 그리하여 오늘 이 후가가 나의 재림을 통하여 심판을 가리키는 거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다? 단정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종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우리도 똑같아요. 응? 우리가 종교인이냐 철학자냐 또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함에 있어갖고 종교인으로서 불교를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철학적 스타일로 불교를 공부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투에서 단정과 가정이 어떤 비율로 섞이는가를 보면 알아. 응? 부처님이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건 저런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철학적 스타일의 불교를 하고 있는 거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한마디라도 인용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단정을 딱 해버릴 수 있으면 뭐다? 여기는 종교적, 잘못하면 도그마가 됩니다만 종교적 강인함과 종교적 학정적임이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이나교의 논의는 그럴싸하지만 그건 철학적인 사유 속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법일지 모르지만 종교의 세계에서는 함량 미달이고 자격 미달이래. 종교가 단정을 하든지 말든지지 어떻게 이라면 이럴 것이고 저라면 저럴 것이다. 그건 뭐다? 종교적이지 않다. 따라서 조건부적 개연설에 입각해갖고 헤이론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야. 따라서 헤이론은 극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극복이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뭐다? 전혀 극복되지 않은 채. 왜? 아니면 끝장이니까. 우리는 그거 라면 하는 과정 속에서 몰고 나가지만 뭡니까? 아까운 짓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죽을 때게. 교통사고 한 번 안 나고 죽는 사람들. 그동안 집어넣은 보험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해요, 안 해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 사고 난 사람 썼고 그래도 보험회사 지금도 살았으니까 참 그러면 됐지 않냐라고 우리 생각하고 죽어야 되겠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 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아니었을 때의 허전함. 가정은 그런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정이 아닐 때 우리는 너무 많은 낭비에 직면해야 돼. 왜 그렇게 세상이 한가합니까?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이 크게 철철 넘칠 정도로 많습니까? 딱 맞는 것만 따라가도 다 못 가는 게 인생일 줄 모르는데 가정해가면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렇게 너스레 떨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인생이 아닙니다. 가라는 길만도 제대로 못 가는데 갈 길 안 갈 길 다 가정해가면서 이리 집적 저리 집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그런 의미에서 힘이 있죠. 시종일관 뭡니까? 결론 딱 내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결론 딱 내려버립니다. 삶이 뭐냐? 결론 딱 내려버려요. 어떤 결론? 단정적인 결론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처님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어봐야 한다 그랬습니까? 죽은 뒤에 어쩐다 그랬습니까? 죽어봐야 한다 그랬습니까? 답했죠. 죽은 뒤에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래 말했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범부는 죽은 뒤에 윤회하고 성자는 죽음을 통하여 열반에 든다 하고 뭐다? 딱 끊어붙어. 죽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은 무명에서 연기한 것이 하고 딱 끊어버려요. 어떤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어떻다? 주장을 하기로 하자면 일단 단정적으로 딱 주장해버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산자야의 해이론을 가정적 방법, 조건부적 개연설이 아닌 방법으로 극복을 했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부처님은 이 산자야의 해이론을 까부셔버립니다. 구질구질하게 이라면 아니라면 다리라면 다르지 않다면 이런 식의 조건부적 개연설 안 쓰고 산자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승이 있냐고 물으면 있다고 생각된다면 있다고 답하겠지만 이렇다고도 저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다르다고도 다르지 않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겠다 그랬죠? 이걸 네가 한탕 확 뒤집어갖고 만약에 저승이 있냐고 물으면 있다고 생각되면 있다고 답할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라고 답할 것이고 이렇게 답한 게 아니고 뭡니까? 있냐고 물으면 나는 있다면 없다면 이렇다면 저렇다면 다르다면 아니라면 아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는 단정이어야지 가정이 아니니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부처님은 이 산자야의 해이론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게 뭐다? 이게 시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 이게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면 가정적인 접근이지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다? 시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순간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아시겠죠, 여러분들? 연구를 해. 만약에 그래서 나는 항상 시험을 칠 때 오픈북을 합니다. 왜? 내가 내는 문제와 관련된 정보는 책에 없거든. 그러니까 오픈북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봤자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야 돼. 그러나 연구를 해와봐도
이 헤이론을 극복할 방법이 특별히 생각이 안 나시거든라. 여러분이 그간에 공부했던 것 어떻습니까? 노트에다가 시험지에다가 정리해갖고 적으셔도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안만 잘 적어봤자 C 학점이겠지만은 F는 내가 안 들. B까지는 올려줄까? 저 방법을 딱 찾으면은 A 바로 주는 거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뭐다? 잘 적으면 내가 B까지 그럼 한번 생각해볼게. 요는 뭡니까? 현지상학적 주제에 관한 한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헤이론을 한 방에 무너뜨릴 답이 있다는 거야. 그 답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신 분이 누구다? 부처님이야. 산자야라고라. 나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말아요. 산자야의 헤이론을 한마디로 극복하는 극복론을 우리 부처님께서 발견하셔서 설파라. 그 이야기를 딱 이야기를 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사리불과 목련이 이쪽으로 와보는 겁니다. 홀리타와 우파티사가 산자야를 버리고 부처님 제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온 거야. 당시 가장 뛰어난 두 종교의 수제들 둘이가 산자야를 버리고 누구에게 온다? 니간타에 간 것도 아니고 부처님에게 온 건 뭡니까?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확고한 방법으로 헤이론을 극복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라고 볼만합니다. 이제 그 답을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부처님 제자로 들어오게 되고 사리불과 목련이 부처님 제자로 합류함으로써 비로소 뭐다? 1250명의 비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산자야 밑에 250명의 행각산문들과 사리불 목련이 함께 수행했다라고 나와 있었죠. 아까 우리 읽을 때게. 그 이전에 부처님께서 삼가습을 교화를 합니다. 삼가습을 교화하면서 뭡니까, 여러분들? 1000명의 제자들을 확보해. 그리고 여기서 250명. 대개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뭐다? 1250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교화한 지 1년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1년 안에 뭡니까? 걸출한 남자 출가자 1200여 명을 확보해버리는 거야. 이 고탐에서 갖다. 35의 새파란 타면 새파란 젊은이가 나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 그런 종교적 주장을 하고 나선 줄 알겠죠? 그 주장의 핵심에 뭐가 있었다? 산자야의 헤이론을 한마디로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확 쏠린 겁니다. 모든 철학이 이 헤이론 앞에서 잠들고 있을 때 헤이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적 방법이 아니고 확실한 방법으로 무너뜨려버려요. 말도 길지도 않습니다. 조건부적 개연설은 모두 7가지 논법으로 나중에 나가요. 이라면, 아니라면, 아니고 이라면, 이지도 않고 아니지도 않다면 조건 하나, 둘, 세 개 붙여갖고 모두 7가지가 나갑니다. 아니, 한 줄로 끝내요. 한 줄. 한 줄.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읽은 경전 한번 볼까요? 사리불과 목련이 어떻게 부처님에게 기일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정답이 표면에 노출된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짐작할 만한 부분은 그 안에 있어. 2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봤던 부분이에요. 사리불과 목련이 산자야에게서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어. 그들은 한 가지 약속을 해도 먼저 불사의 경지에 도달하는 자는 다른 한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아사지 장로가 아침이 되어 법의를 입고 바루를 들고서 라자가시로 글식하러 들어갔다. 그는 나아가고 물러서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굽히고 펴고 하는 것에 의젓하였으며 평상시 눈은 땅을 향하게 했다. 이처럼 그는 출중한 행동거지를 갖추었던 것이다. 행각사문 사리불이 라자가시에서 글식을 하는 아사지 장로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출중한 행동거지를 보고 생각했다. 세상에 진실로 아란 성자들이 있다면 또는 아란이 되는 도를 갖춘 자가 있다면 저 비구야말로 그들 중 한 분이다. 따라서 저 비구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곧 그는 누구를 모시고 출가하였으며 누가 그의 스승이며 누구의 법을 그는 즐기고 있는가를 물어봐야겠다. 하고 쫙 물어봅니다.
물어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마디 딱 이야기를 합니다. 230페이지 제일 밑에 딱 보세요. 아사지 연기 법송을 일러줍니다. 그리하여 아사지 장로는 행각사문 사리불에게 한 가지 법문을 말했다. 모든 법은 원인에서 발생하니 그 법들의 원인을 열애는 설하시네. 모든 법들의 소멸에 대해서도 대사문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네. 요 이야기 딱 하고 기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경전에서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연기법성을? 모든 법은 원인에서 발생하니 그 법들의 원인을 열애는 설하시네. 그 법들의 소멸에 대해서도 대사문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네. 여기에 여러분들 해이론을 극복할 답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 경문의 의미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뭐냐.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존재나 시간이나 공간에 걸친 사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공간적 사건이나 존재를 뭐라 그런다? 모든 법이라 그래. 그 모든 법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원인에서 발생하니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그것의 시작이면 시작이 있을 거야. 그죠? 그 시작도 어디서 일어났다? 원인에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시작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그 말은 뭡니까? 형이사학적 주제에 관한 부처님은 어떤 주장인가를 단정한다는 소리입니까?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한다는 소리. 모든 법의 소멸에도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을 열애는 설하시네라고 했거든. 그건 뭡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생성뿐만 아니라 전개뿐만 아니라 소멸까지도 뭐다? 열애는 단정적으로 알고 있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걸 실어 읊은 거야. 이게. 응? 실어 읊은 거야. 엄밀히 말하면 사리불은 이 시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왜? 산자에는 뭡니까?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고타마 붓다는 뭡니까? 단정적으로 막 주장하고 있거든. 응?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개성을 보고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해이론을 극복할 논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는 단정하고 있고 하나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어떻습니까? 지금 충돌하고 있을 뿐이지. 응?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충돌을 해소할 논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돼. 물론 못 찾아낼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애쓰길. 응? 종교는 단정이지 가정이 아니라 잘 적어놨네. 그 집에 가서 정리를 합니까? 아니 그리고 내팽개 쳐버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과 했던 이야기들을 내가 한번 쫙 정리를 할게요. 그 정리하는 것만 잘 들어도 어떻다? B학점은 받는데.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 답을 알아버리면 어떻다? A학점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학점 알면은 뭐다? B학점인 거야. 알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미리. 그러면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요점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